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FBI 국장이 파이어가 됐는데 러시아 수사에는 파이어가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오늘 시카고 트리뷴이 헤드라인을 뽑고 있습니다. 러시아 수사에 불길이 더 고조됐다. 그런 말입니다. 어제 오늘 미국의 주요 언론들의 한결같은 관심은 이 파면 조치의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수사는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의회는 과연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감 회복은 될 것인가, 이런 끊임없는 질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파면 이유는 무엇일까? 그겁니다. 그가 법무부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 이유를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수사가 잘못됐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파이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이유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이 언론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코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번도 충성심을 표시한 적이 없다, 충성심을 의심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최근에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 수사에 크게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런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한 언론은 트럼프가 러시아의 먹구름을 없애려고 하다가 결과는 오히려 그 먹구름이 더 짙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FBI 국장 전격 파면 이후 여러 가지 떠오르고 있는 후유증들이 어떤 것인지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이 미국의 수사라는 거 매우 엄격하고 집요하고 때로는 굉장히 장기간 계속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이란 컨트라 사건 같은 거 장장 7년이 계속이 됐었습니다. 워러게이트 사건이라든가 클린턴의 성추문과 관련된 위증 사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좋은 예입니다. 한 번 걸리면은 끝장을 보는 것이 미국의 독립검사제고 의회 조사고 FBI의 조사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러시아와 선거 결과의 도출을 위해서 야합을 했느냐 하는 것이 조사의 대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자신에 대한 조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조사의 주체가 이제 FBI인데 수사가 지금 계속되는 가운데 그 수장의 목을 날리고 그 이유는 힐러리 클린턴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걸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언론들이 의회 지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것을 보면은 제임스 코미가 최근에 법무부에게 러시아 수사를 위한 인력 보강이라든가 재정 보강 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트럼프와 코미는 서로 맞을 수가 없는 상대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에 오바마 행정부가 자신을 도청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당시에 FBI 국장이 그 가능성을 거의 묵살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수사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의회 청문회에 나가서 답변을 하는 도중에 러시아의 수사에 대해서 무척 솔직하게 언급을 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부탁한 것이 있는데 정부 내에서 공직자들이 정보 흘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에게 내부 불만을 이유로 해서 고급 정보를 흘리는 사태가 있었는데 이걸 FBI가 좀 조사를 해서 누군가 좀 잡아내라 라고 부탁을 했는데 코미가 이것도 거의 묵살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임스 코미에 대한 트럼프의 괘씸죄의 일부인 것 같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 선데이에 트럼프가 뉴저지에 있는 한 골프 코스에서 코미의 의회 증언에 대한 아침 방송 인터뷰를 청취를 하고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이제 화이트하우스로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부통령과 보좌관들을 불러서 FBI 국장의 파면 의중을 비췄습니다. 그 직후에
법무부 장관 그리고 부장관이 화이트하우스로 불려 들어갔는데 부장관인 라드 로젠타인이 바로 그 파면 서신을 작성한 그 장본인입니다. 트럼프가 이들에게 파면 이유 내용을 작성을 하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전격적으로 파이어를 놨습니다. 일단 이제 코미가 사라지고 그 후임자에 트럼프의 사람이 들어서게 된다. 또 법무부 장관은 이미 러시아 수사에서 자신을 배제한다고 밝혔고 그렇게 되면 지금 부장관인 라드 로젠타인이 이 수사를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조사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우려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지금 잔뜩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조사가 지금 2개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의회 조사에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의회가 소환권이라든가 조사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 수집 능력이 없는 거죠. 모든 정보들이 다 FBI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원정보위원회가 최근에 재무부 재정범죄수사국으로 관심을 돌렸다. 그런 보도입니다. 여기서 러시아 수사 관련된 트럼프 자신과 트럼프 측근들의 돈 거래를 조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원은 재무부 범죄수사국이 모든 정보를 제출할 때까지 재무부 관리들의 의회 인준을 중지하겠다 하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별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조사국이지만은 이 재정정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개인이라든가 기업의 재정 거래 내역을 약 2억 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범죄와 관련된 것이 있으면 이제 조사라는 것이 바로 이 부서입니다. 어제 리차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이 커네티카의 민주당 의원이죠. CNN 방송에 나와서 FBI 국장의 해고 사실이 더 나아가서 탄핵 과정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도 이 가능성은 아직은 멀었다. 이런 단서를 붙였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가 이례적으로 사설을 썼는데 라드 로젠타인 법무부 부장관에 대한 공개 서한을 사설로 썼습니다. 그 요점은 그대가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좀 나서달라 하는 공개 서한입니다. 그 방법은 독립검사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조사에는 여야가 있으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또 법무부 조사는 제프 세션스 장관이 완전히 트럼프의 사람이고 새로 이제 FBI 국장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트럼프 사람일 테니까 조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자신에 관한 수사니까 수사에 적절치 않은 인물이고 그러니까 부장관 귀하가 30년 이상 법조계에 있었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니까 귀하가 좀 공정하게 처리를 해달라 그런 요청을 사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대밖에는 믿을 사람이 없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상원이 전 화이트하우스 보좌관인 마이클 플린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모든 통신 내역을 제출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과연 러시아 관련 수사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특검은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FBI 국장 후임에는 과연 누가 들어설 것인가 관심이 모두 이런 데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최대의 관심사인 새 의료안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감세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한동안 밀려난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FBI 국장 전격 파면에 대한 후유증이 큽니다. 민주당은 독립검사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FBI 국장 파면으로 인해서 러시아 관련 수사가 악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파면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상원정보위원회는 어제 마이클 플린 전 화이트하우스 안보보좌관을 소환했습니다. 상원은 그의 통신 내역 서류들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상원은 오늘 예정대로 러시아 수사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당은 파면된 제임스 코미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장 서리인 앤드루 맥커비가 출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기 내 랩탑 반입 금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오는 항공기 내에서의 금지도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동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8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내에서는 랩탑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랩탑이 폭탄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교육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조사 결과 4분의 1이 교육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년에 대학 중퇴율이 증가 추세입니다. 보건당국은 어린이들의 면봉 사용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면봉 사용으로 응급실 치료를 받은 어린이가 무려 12,5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26만 명입니다. 보건부 장관이 기자회견장에서 질문 기자를 체포하라고 경찰에게 요구했습니다. 톰 프라이스 장관은 어제 오바마 케어에 대한 질문자인 퍼블릭 뉴스 서비스 기자를 체포하라고 경찰에게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질문 시에 고성으로 질문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미드웨이 공항의 구내식당 지역이 내일부터 9일 동안 문을 닫게 됩니다. 구내식당 지역에 대한 재공사 때문입니다. 미드웨이 공항 당국은 7,500만 달러를 들여서 이 구간을 리모델링 할 예정입니다. 시카고시가 시내 낙서 제거 작업에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22대의 트럭이 동원돼서 낙서 지우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금년 4개월 동안 낙서를 지운 것이 33,900건입니다. 나일스, 지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서 77살 난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6,900대 자비스 나일스입니다. 입주자 가족은 집주인을 소송했습니다. 오늘 날씨입니다. 오늘 맑고 흐리고 최고 56도, 내일 맑고 57도, 토요일 흐리고 비 71도, 주일 월요일 계속해서 맑습니다. 주일의 최고는 64도, 월요일은 71도입니다.